자,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서지컬 가이드가 완성이 됐고 그걸로 이제 수술 단계인데요. 이 서지컬 가이드를 정확한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고 고정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레퍼런스 임플란트가 있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홀을 통해서 뭐 갭이 있는지랑 그 블리칭이 되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뭐 그게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은 제가 이 그 가이드가 팔레타를 덮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팔레타이 없어졌죠. 이게 마취를 하고 보니까 이 조직이 부어서인지 이 팔레탈이 있으니까 이 팔레탈이 가이드가 걸려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싹 쳐버렸습니다. 이 팔레탈을 덮는 것보다는 이렇게 덮지 않고 바로 보강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조직이 부어서 가이드가 안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가이드 2개씩 준비해 놨었고요. 여기는 그 메인 임플란트랑 레퍼런스 임플란트가 좀 겹치죠. 여기 2개가. 밑에는 다행히 안 겹칩니다. 이렇게 가이드링 포지셔닝을 시키고 이렇게 앵커를 심어주는데 이 앵커를 한쪽을 쭉 끝까지 심게 되면 이게 또 가이드를 변이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3개를 번갈아 가면서 타이트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뭐 레퍼런스 임플란트와 메인 임플란트 겹치 이런 데서는 일단은 그 다른 데부터 임플란트를 먼저 심어요. 다른 데부터 임플란트를 먼저 심은 다음에 그 심은 임플란트에다 이런 픽스처 앵커를 걸면은 이런 미니 임플란트나 앵커가 없어도 가이드 포지셔닝과 고정을 잘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식립하고 나서 나중에 되는 것부터 식립하고 나서 나중에 앵커랑 이 미니 임플란트, 레퍼런스 임플란트를 빼면 되죠. 그래서 그 수술 초기 단계에서는 이 레퍼런스 임플란트와 그 앵커가 오히려 메인 임플란트보다 우선입니다. 그만큼 가이드 수술에 있어서 정확한 포지셔닝과 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법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다 식립하고 나니까 이 식립 툴, 이 픽스처 드라이버가 끼어가지고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 홀의 중심에서 이 픽스처가 약간 틀어져서 식립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홀과 이 드릴의 배럴은 이 사이즈 차이가 약간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일단 레귤라 그 픽스처를 3.0, 4.5, 4.0, 4.5까지 디자인을 하면 이 레귤라 툴들을 쓰게 되고요. 이 홀의 직경이 5.1mm로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이드는 5.0이나 5.5로 디자인을 아마 5.0으로까지밖에 디자인을 못한 텐데 그러면 이쪽 툴들을 써야 되고 여기에 그 홀이 5.8mm로 디자인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이쪽에 있는 드릴들은 지름이 5.0이라서 0.1mm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노마운트 드라이버, 이 식립 툴은 그거보다 조금 더 작아지게 됩니다. 0.2만큼의 직경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픽스처 드라이버는 아예 0.4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식립했을 때 꽉 끼면은 뭐 직경이니까 뭐 0.4가 아니라 한 0.2mm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이 드릴링이나 식립을 방해하는 요인은 대단히 많습니다. 뭐 가이드가 뭐 움직이거나 낭창거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밑에 본이 경사지거나 아니면은 골 밀도의 차이가 이렇게 있거나 하면은 이 홀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그 결과로 이 툴이 꽉 끼게 됩니다. 뭐 임플란트가 우리가 가이드 디자인한 대로 심기지 않게 된다는 그 가이드 디자인한 것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게 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0.2mm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미디어트를 풀마우스를 스플린트 보철을 할 거다. 리지드 커넥션으로. 뭐 그렇게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수치죠. 처음엔 제가 뭐 이게 가이드가 되게 정확할 줄 알고 링크 어버트먼트로 뭐 스크류 타입을 이렇게 풀 스플린트로 만들었는데 망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전 보철은 뭐 거의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후 보철, 수술하고 바로 스캔을 해서 그리고 디자인해서 프린팅 해줘도 몇 시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전 보철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미디어트 템포라리는 리지드 컨덕션의 전악 스플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링크 어버트먼트를 제가 처음엔 시도를 했었는데 이거는
뭐 사전 보철이 아니라 사후 보철이라도 원피스는 잘 맞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링크 어버트먼트는 유닛 개수가 적을 때는 할 수 있고 이런 풀마우스의 이미디어트 보철로는 조금 사용이 좀 부적절하고요. 이 오스템 미팅 등에서 사용하는 이 사전 보철의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거는 이 라이브러리는 이 회전 오차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 크라운 내면이 D컷이 없게, 이 D컷이라고 그러죠. D컷이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은 실제 어버트먼트는 그 D컷이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되게 되는데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뭐 릴라이닝을 해야 되거나 시멘트로 꽉 채워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귀찮기도 하고 시멘트 워시아웃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회전 오차를 수용하기 위해서 D컷이 없는 건데 이 회전 오차 외에도 그 수평 오차, 수직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면 조정 및 릴라이닝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릴라이닝 내면 조정해서 딜리버리를 하더라도 이 리지드 커넥션이 깨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렇게 별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거의 무조건 사후 보철 식립하고는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사용합니다. 수술 후에 바로 이렇게 어버트먼트를 연결해서 30N으로 조입니다. 이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는 이렇게 생겼죠. 이 인터널을 익스터널로 바꿔주게 되는 거고 각 회사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진지바 높이별로. 옛날에 쓰던 에스테틱 로우 어버트먼트랑 이 상부 프로파일은 거의 똑같은데요. 이거를 식립을 하고 나면 연결을 하고 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스캔 바디까지도 연결을 해놓고 아직 레퍼런스 임플란트를 빼기 전이죠. 아까 그 젊은 환자, 과메기 환자입니다. 이제 어버트먼트 위에 스캔 바디, 이거는 일종의 어버트먼트 레벨 스캔 바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캔 바디를 연결하고 스캔을 쭉 하거나 스캔이 잘 안 될 때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임프레션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버스 시켜서 사용하게 되죠. 물론 현재는 악광 관계를 체득하지 않아서 스캔을 하면 이렇게 바이트가 안 잡혀 있는데 이 바이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덴처를 반을 잘라가지고 여기를 물려서 이쪽으로 바이트를 뜨기도 했는데 여기 어버트먼트들도 있고 하니까 내면을 되게 많이 파야 되겠죠.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훨씬 조금 더 디지털적으로 세련된 방법으로. 자, 어쨌든 디지털적으로 세련된 방법으로 할 건데 이 스캔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레퍼런스 임플란트를 제거를 합니다. 왜 이제야 제거를 하느냐? 자, 그리고 5단계는 스캔 뜬 걸로 이제 이미디어트 템포라리를 제작을 해서 넣어주고 힐링 치유 기간을 갖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기존의 덴처, 진단 덴처를 만들었던 스캔들의 온라인입니다. 이렇게 레지스트레이션이 돼 있죠. 지금 이건 바이트를 안 뜯는데요. 이 바이트를 안 뜨더라도 이 메쉬들을 이쪽에 좌표계에 온라인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바이트가 떠진 것처럼 이거 같은 스캔입니다. 이거 흑백이고 컬러지만 이렇게 바이트를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악 같은 경우 레퍼런스 임플란트가 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레퍼런스 임플란트로 3포인트 매칭을 시키면은 꽤나 안정적으로 얘가 이쪽으로 온라인이 되게 됩니다. 상악은 레퍼런스 임플란트가 여기 다 걸렸고 여기 제가 임플란트를 하나 더 심어주느라 이거를 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드 팔레트에 루게를 3포인트로 집었는데 이건 운이 좋으면 잘 맞지만은 이 레퍼런스 임플란트만큼 안정적인 온라인이 되기는 좀 어렵죠.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옛날 보철학 교과서, 이 로젠스틸 교과서 나오는 그림인데요. 옛날 보철학 교과서에 나오던 크로스 마운팅하고 비슷하죠. 템포러리의 교합이나 악관관계를 파이널로 이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디지털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크로스 마운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 멋대로 이름을 붙였네요. 그래서 이 스캔을 가지고 CAD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서 이 멀티 유닛 라이브러리로 스크류 리테인드 아나토미 브릿지라 그래서 이렇게 크라운을 따로 디자인하지 않고 이 스크류 리테인드 보철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관 관계가 그 악관 거리가 너무 멀다 싶으면 검을 붙일 수도 있고요. 디자인하는 데는 보통 1시간이 안 걸립니다. 완성하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이건 다른 분 건데요. 이 멀티유닛의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린팅한 이 브릿지에다가 이 메탈 실린더를 레진 세멘으로 붙이게 됩니다. 메탈 실린더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나사홀이 있죠. 이렇게 생겼고, 이것이 여기 어버트먼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작은 스크류가 하나 들어가는데 20N으로 줘야 되고, 이거 생각보다 좀 파절이 잘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음 날 보통 넣어줘요. 환자 집에 가라 그러고. 그 여자 환자분, 그 과메기 그 환자분께서는 그 구치부에 그 사이너스 수술까지 하다 보니까 이미디어트 로딩하기는 좀 부담이 되고 픽처 개수를 조금 충분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래 여기 5개가 그 계획이 돼 있었는데 하나를 제가 추가로 식립을 하게 됐습니다. 밑에는 충분히 임플란트 개수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됐고요. 이걸 그 파노라마를 찍어 보면은 이렇게 이 템포라가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갭이 없죠. 갭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적합이 괜찮다는 거고요. 근데 또 뭐 좀 잘못 만들면은 뭐 스캔을 잘못하거나 뭐 프린팅을 잘못하거나 하면 이렇게 갭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이건 다른 환자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 딜리버를 해주고, 뭐, 가능하면 또 이렇게 여러 사진을 좀 찍어 놓는 것도 괜찮겠죠. 요걸 바탕으로 나중에 그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 보초를 만드는 데 참고를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동영상도 이렇게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씹혀요? 네, 잘 먹었어요. 환자가 그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네요. 환자랑 이런저런 이게 아까 사진 찍을 때는 몰랐는데 이 동영상을 보니까 미드라인이 약간 10번대로 조금 간 느낌이 있죠. 맨날 집에서 되게 이제 딱딱딱 거리거든요. 환자가 이가 생겨서 이제 신기해서 딱딱딱 거려 본답니다. 이것도 참 마음이 짠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힐링 피어리어드는 뭐 2달에서 4개월, 6개월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그동안의 교합 조정을 굉장히 자주 잘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런 오클루잘 게이지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활용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스크류나 어버트먼트가 루즈닝 돼 있지 않은지 꼭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루즈닝이 돼 있다면은 다른 픽스처들의 과부하를 주면서 그 픽스처의 얼리 페일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크류 루스닝이나 어버트먼트 루스닝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보초를 할 때가 되면은 최종 보초를 하기 전에 또 템포라리들을 몇 번 해줘서 환자의 피드백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이거를 트랜지셔널 프로세시스, 즉 이행 보철이라고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다 치면 임시 보초하고 그 멀티유닛 어버트먼트 다 제거하고 ISQ를 잽니다. 그래서 ISQ가 충분히 올라왔다 싶으면 이렇게 이행 보초를 만들 건데 아직까지는 멀티유닛 어버트먼트 위에 만들 거예요. 저는 이 멀티유닛 어버트먼트는 임시 보철에만 사용을 하고 있고 파이널은 일반적인 그 어버트먼트 시멘테이션하는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이런 파이널 어버트먼트들은 보철 형태에 따라서 어버트먼트 외형이 바뀔 수 있는데 이 멀티유닛 어버트먼트는 짧아서 안 그러니까 멀티유닛으로 미리 외형을 잡아놓고 그걸 가지고 파이널 어버트먼트를 디자인하는 게 좋겠죠. 이 어버트먼트 레벨로 스캔을 일단 하고는 이 기던 스플린트된 템포라리를 세그멘테이션 전치부랑 구치부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전치부에 장착시켜서 구치부 바이트를 뜨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어버트먼트 레벨로 스캔도 하고 그다음에 템포라리 낀 상태로도 스캔을 쭉 해서 이 오른쪽을 왼쪽으로 이렇게 얼라인 레지스트레이션 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존 이미디어트 템포라리를 피드백을 받아서 여기다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메시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분이 있네요.
처음 나오는 분인데 이렇게 뭐 비슷한 과정으로 이미디어트 템포럴을 사용하고 보철 공간이 좀 넓어서 검 템포럴을 사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검 있는 게 싫다고 하셔가지고 검이 없어도 될 것 같다 하셔가지고 검 없이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미디어트 템포럴을 이렇게 참고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VD나 중심이 변화를 줄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뭐 안티리어 가이던스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자의 뭐 요구사항이나 심미는 반영해서 이렇게 검을 없앤 거죠. 자, 마찬가지로 환자 피드백을 뭐 받아야 되고 몇 번을 그 이행 보초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진과 영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가 잘 적응이 되고 심미적 요구도 이행 보철로 다 완성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파이널 보철을 일반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픽처 레벨로 스캔 바디를 사용해서 스캔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왜 스캔 바디가 없냐? 스캔 바디 개수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스캔하고 나서 요 위에 옮겨서 갔어요. 물론 스캔 바디는 체결이 잘 됐는지 방사선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뭐 파노라마로 확인을 해도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파이널 어버트먼트와 그 위에는 일단은 뭐 파이널 외형이지만은 템포라리 이 PMMA로 제작을 합니다. 당연히 적절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 전치부 쪽은 여기 지금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스캔 바디 투 링크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구치부 쪽에는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스캔 바디 투 커스텀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뭐 스톡을 원하시면은 스캔 바디 투 트랜스퍼 어버트먼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최종 트랜지션 보철의 외형 및 교합을 참조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됐고 이렇게 보철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내보내기 전에 이 어버트먼트들을 따로 스캔을 해서 이렇게 STL 파일을 확보를 해 놓는 게 좋겠죠. 나중에 어버트먼트 레벨 스캔에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이널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체결을 해 주시고요. 지그가 없어도 뭐 이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완전히 원형은 아닌데다가 이런 펑셔널 커스 베벨이 협측이나 설측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 지그가 없어도 포지셔닝 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조여주고 거기 이렇게 템포라리를 프린팅한 템포라리인데요.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정면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이 딜리버리한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는 또 환자의 피드백을 받아야죠. 뭐 심미적 요구가 또 생겼는지, 뭐 몇 번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편하고 잘 씹히는지, 악관 관계는 뭐 적절한지, 뭐 교합은 적절한지, 뭐 레터럴 가이드 이런 거를 여기서 확립을 해야 될 수도 있죠. 뭐 최소 3, 4주 이상은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 환자가 체크하러 계속 올 때 항상 계속 이 템포럴을 빼내가지고 이 어버트먼트 스크류를 리타이트닝을 몇 번을 시켜서 혹시 싱크다운, 초기에 일어나는 싱크다운을 계속 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환자의 심미적 요구도 됐고 리타이팅도 계속 했더니 이제 계속 리타이팅도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파이널 단계로 들어갈 거고 이때는 어버트먼트를 다시 풀면은 뭐 리타이팅 해놓는 게 아까우니까 어버트먼트 레벨로 스캔을 할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전치부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구치부부터 먼저 나누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시키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일단 구강 스캐너가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구강 스캐너를 하면 이렇게 이 국소적으로 이 적합들은 잘 맞는데 풀마우스 규모가 되면은 교합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구간으로 나눠서 보초를 하는 게 교합에는 조금 교합을 부여하고 교합 조정하는 데는 좀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CAD 프로그램에서 가상 교합기로 교합을 조절할 때 특히 레터럴 같은 거 그거를 일괄적으로 싹 날려버릴 수는 있지만 근데 원래는 일괄적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견치 부분에서는 레터럴 가이드를 남겨놓고 구치부에서는 날리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교합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괄 조정은 되지만 선택 조정이 CAD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불편해서 전치부를 먼저 만든 다음에 나중에 구치부 작업할 때는 구치부 쪽에서는 가이드 그 레터럴 인터피어런스죠. 가이던스가 아니라 인터피어런스 일괄적으로 싹 날려버리는 게 CAD 작업하기도 편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어버트먼트 레벨 스캔을 하고 이 바이트는 구치로 잡았고요. 템포랄이죠. 마진이 뭐 잘 안 나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이미 이 어버트먼트들을 구해서 스캔을 해놨죠. 그리고 요 밑에는 지르코니아 어버트이 아니라 티타늄 어버트를 지금 하악에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왼쪽과 오른쪽을 매칭시켜서 여기 이 어버트먼트 스캔을 이 어버트먼트 레벨 스캔을 이 어버트 스캔으로 대체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는 우리가 디자인한 STL 파일대로 딱 정확하게 좀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티타늄 어버트먼트들은 비교적 그 STL 디자인한 대로 요 상부 구조에 한해서 밑에 헥스 이런 거 말고요. 상부 구조에 한해서는 STL과 좀 비교적 잘 맞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스캔한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CAD에서 스캔했던 CAD 작업을 해서 나온 STL 파일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치부를 마지막 이행 보철을 참고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요. 이행 보철 외형이 여기 겹쳐져 있죠. 그 이행 보철의 레터럴 가이던스를 K9이나 아니면 프로트루시브 가이던스를 복제를 해서 여기에 반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치부를 딜리버리를 해줍니다. 현재는 이 지금 굳힌 템포라리 상태고요. 환자가 검이 없는 걸 선호해서 좀 굉장히 좀 길어졌는데 교합 공간이 길어서 치아가 길지만은 환자의 립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환자가 보기에는 좀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치부가 다 됐으면 이제 구치부를 어버트먼트 레벨 스캔을 하죠. 이거는 전부 다 티타늄 커스텀 어버트먼트고요. 이렇게 스캔을 하면 이렇게 바이트를 전치부로 이렇게 잡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따로 티타늄 어버트먼트를 구해서 스캔한 것이 아니라 CAD, STL 그거를 여기다가 대치를 해줘서 어버트먼트 레벨 스캔을 대치를 해줘서 더블 스캔처럼 이렇게 대치를 해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치부를 딜리버리 해줍니다. 적합 사진이고요. 이 전치부에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 부분에 살짝 갭이 있네요. 이건 리메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뭐 항상 이렇게 갭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분은 이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갭 없이 깨끗하게 잘 디자인됐고 이분도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뭐 이분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제 리콜 체크를 하면서 계속 교합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교합 조정을 생각보다 꽤 자주 오래 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몇 달 지나고 보면은 뭐 근육이랑 악건 TMJ가 좀 변했는지 교합이 변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교합 상태를 뭐 사진을 찍어 놓거나 이런 오클루잘 게이지가 있으면은 이걸 캡처해서 차트에 어태치를 해 놓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자, 많은 내용을 했는데 사실 이 모든 거를 다 구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라도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참 쉽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하나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다이 시스의 복수인데요. Get help, you're no match for him. He's a Sith Lord. Chancellor Palpatine, Sith Lords are our speciality.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풀마우스로 환자를 만났는데 옆에 누가 야, 풀마우스인데 지원을 요청해라 그러면 걱정 마. 이 풀마우스는 나의 스페셜리티야. 저는 요즘 풀마우스 환자가 오면은 뭐 좀 건방져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 머릿속으로 떠올리곤 해요.
이 디지털을 이용하면 풀마우스를 현실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나 또는 부담감이나 두려움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